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MBC 연예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네요. 임영웅 사진에서 빛이 나네. 일상 모습조차 완벽하다. 뭐 말 그대로 완벽한 비주얼을 뽐냈다.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앞선 영상에서 전달해 드렸던 임영웅님의 요 최신 근황 모습이죠. 그런데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임영웅님이 입고 있는 이 패딩 있지 않습니까? 이 연보라색 패딩. 여기에 대한 후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티스트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어딘지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나이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이 특히 좋아하는 이 브랜드인 나이키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뭐 축구화도 나오고 스포츠웨어도 많이 나오지만 이 나이키가 진짜 예전부터 지금까지 흔한 말로 힙하다. 힙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멋있다. 힙합 가수들 같은 느낌 난다.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힙하다라는 느낌은 멋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젠틀하게 멋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스트릿하고 뭔가 좀 힙합스러운 느낌이 날 때 힙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임영웅님이 입고 있는 이 잠바 노스페이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소천사님들 중에서는 등산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브랜드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브랜드는 K2가 유명하죠. 그런데 이 노스페이스는 외국 브랜드이긴 하지만 사실 뭐 이 등산복 업계에서는 나이키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 아티스트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패딩을 입은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잠바가 패딩으로서 등산복 브랜드이긴 하지만 힙합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게 아주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스페이스의 이 패딩 모델 이름이 눕시 패딩이에요. 눕시. 눕시 패딩이라고 하면 아마 이 노스페이스 매장에서 알려줄 텐데 금액대가 비싼 거는 30만 원대, 저렴한 거는 1, 20만 원대 정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학생들도 좀 많이 입는 패딩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건 이게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아서 가볍고 따뜻하고 특히나 힙합 가수들 스트릿웨어 브랜드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링을 좋아하는 이 패셔니스타들이 많이 입는 바로 패딩 모델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티스트가 사실 아비앙또 때부터도 보여줬지만 요즘 뭐 아예 댄스 가수로 거듭나면서 그야말로 아이돌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옷 자체를 입고 나온 것부터가 2집 앨범의 일정 부분 스포일러가 아니냐 이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눕시 패딩 자체가 좀 힙하고 좀 힙합 가수들이 많이 입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님의 이 2집 앨범 장르도 Do or Die처럼 굉장히 트렌디한 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예전에 뭐 재즈 힙합 또는 뭐 굉장히 박자감과 비트감이 좋은 노래이지만 약간 폴라로이드 같은 그 정도 템포의 음악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여러 가지를 추측을 드렸는데 지금 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임영웅님이 최신 근황으로 전달한 요 사진 한 장에서도 2집 앨범의 장르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트렌디한 팝 장르가 아니겠냐. 뭐 요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우리 아티스트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SBS 뉴스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연기 외길 대배우들이 나섰다. 이 영화는 대박난다. 바로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OST가 사용된 소풍 되겠습니다. 이 영화를 SBS 뉴스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한국을 대표하는 대배우들이 주연을 맡은 영화가 같은 날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보증된 연기력에 변함없는 열정까지 갖춘 이 배우들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설날 특집으로 개봉하는 소풍다운 이런 기사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여기에 우리 아티스트의 노래가 함께 포함이 되면서 그야말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 영화만을 기다리고 있다. 뭐 사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우리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지만 임영웅님의 신곡과 2집 앨범에 대한 기대치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하여 임영웅님의 새로운 컨텐츠들, 예능방송 출연 기대치가 너무 높은 상태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자 보세요. 임영웅 가수 브랜드 평판 1위에 등극했다라는 기사. 이미 보신 분들 많이 계실 수 있는데 또 수호씨가 짧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뭐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임영웅님이 전체 가수 중에서 80만에 가까운 800만이네요. 800만에 가까운 700만 후반대의 포인트를 받으면서 압도적인 순위를 보여줬다. 놀랍게도 2, 3, 4, 5위에 대다수가 아이돌 그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찬원님이 임영웅님에 이어 우리 트롯맨들 사이에서 두 번째로 순위권 안에 위치를 했고요. 이찬원님 뒤에 방탄소년단, 뉴진스, 블랙핑크, 에스파, 조용필, 자, 이런 역대급 가수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2024년 1월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우리 아티스트의 성적이 얼마나 대단히 높은 편인지 느낌이 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가수가 과연 최근에 있었느냐. 특히 솔로 가수 중에서 이렇게 브랜드 평판 순위에 항상 탑3 안에 선정이 되고 나아가서는 압도적인 1등까지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그런 솔로 가수가 과연 대한민국에 몇이나 존재하냐. 이런 면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아티스트의 이 유관 성적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800만에 가까운 포인트를 받았으며 이 뒤에 방탄소년단, 뉴진스, 에스파 이들을 이긴 이찬원님도 뒤에 있고 음원 퀸인 아이유 씨도 뒤에 있고 그야말로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기사를 통해서도 또 한 번 흘러져 나왔습니다. 자,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유튜버 궤도죠. 궤도님이 임영웅님과의 친분과 미담을 고백했다. 굉장히 친해졌다. 자, 어딘가 하고 봤더니 이미 23일 날 방송된 내용이긴 합니다. 이 강심장 대 냉철한 브레인 특집 방송편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명의 출연자들 중에 임영웅님과 인연을 쌓은 유튜버 궤도님이 등장해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전현무 씨가 조금 망언을 했죠. 이 유튜버 궤도씨가 저와 친해지기 위해서 임영웅 플러팅을 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임영웅과 절친 사이라는 이 궤도가 과학을 워낙 좋아하는 친구라 평소에 제 영상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 그렇게 인연이 되어 LA 촬영을 한 번 했는데 굉장히 친해졌다. 그러면서 연락처를 제가 물어보려고 했다. 근데 촬영 중이라 휴대폰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임영웅 씨 휴대폰에 제 번호를 찍어줬다. 연락이 없어서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빨리 같이 밥 먹자라고 하더라. 그래서 약속을 바로 잡았다. 지금도 임영웅 씨의 단골집에서 주기적으로 만나 과학이나 최신 근황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에 대한 미담도 전했죠. 친한 사이지만 나 역시 광클 열심히 클릭해서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을 정말 어렵게 구했다. 부모님과 콘서트를 다 보고 집에 가는 길에 영상통화가 왔다. 임영웅 씨가 아이고 형 부모님 집에 가시는데 인사도 못 드렸다라고 하며 부모님과 대화도 나눴다. 제가 평생 못할 효도를 그때 다 했다. 부모님께서 아직까지 그 이야기를 하신다. 임영웅님과 인연을 맺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들에게 효자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우리 아티스트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LA 때의 인연 말고 그냥 단발적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비일비재한 것이 이 방송가의 좀 관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티스트는 단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었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걸 이 대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 아티스트 그야말로 빛나는 축구 실력을 자랑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 실예로 제가 지금 한번 임영웅님이라고 요 인스타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딱 검색을 하면은 어떤 것들이 뜨느냐? 보이십니까? 임영웅님이 이렇게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했던 모습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독특한 사진이 하나 보여요. 요걸 좀 보니까 임영웅님하고 관련이 있었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의 이 전국투어 콘서트를 함께 했었던 피아노 건반 세션 연주자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공연차 때 나올 수 있었던 레전드 에피소드들까지 너무나 감사하고 멋진 가수의 목소리에 연주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5월에는 더 큰 무대에서 더 멋지게 준비해보겠다. 이러면서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함께 했었던 요 사연 보신 분들 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것도 인스타에 화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옆에 보면 어떻죠? 임영웅님이 건행하고 있는 요 모습들 보이실 겁니다. 바로 임영웅님이 토요일 저녁 우리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깜짝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이게 참 놀랍게도 축구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지인들과 만나서 이렇게 임영웅님 헤어밴드도 하고 제대로 축구하는 모습이 있는데 자, 이렇게 움짤이죠? 움직이는 사진을 좀 보면 자, 보이세요? 이 임영웅님입니다. 볼 컨트롤 보세요. 받고 티키타카 장난 아닙니다. 아주 능수능란하게 자, 요 장면에서도 한번 보실까요? 자, 보이세요? 공 받고 바로 돌아서 그냥 공 차버리는 요런 모습들. 역시 축진남이 맞습니다. 상대방을 바로 그냥 여기서 따돌리고 슛까지 하는. 자, 또 있어요. 이번에는 임영웅님이 공을 잡고 찰듯 말듯 요렇게 페이크를 줘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이 수비수들을 제껴버리는. 또 있습니다. 요 대목에서도 우리 아티스트가 대활약을 하죠. 사실 이 추운 날에도 우리 축진남의 축구 열정을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는 아주 정기적으로 축구를 하고 있구나. 축구할 때만큼은 내가 가수를 안 했다면 축구 선수를 하지 않았겠냐. 요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임영웅님이 축구에 굉장히 좀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요 인스타 라이브가 임영웅님이 갑자기 켜서 축구 시합합니다 라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탁 핸드폰을 두고 열심히 축구에 매진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전처럼 이 축구 게릴라 인스타 라이브와 더불어서 이 깜짝 만남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도 저번에 현장에 갔지만 수천 명의 분들이 임영웅님이 축구하는 풋살장에 모였잖아요. 아마 그 사태를 겪고 나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진 못하지만 영상으로 인스타 라이브 방송으로 기습적으로 보여줬던 게 아닐까. 딱 경기하고 있을 때 켰어요. 왜일까요? 제가 볼 때는 만약 그 전에 켰으면 또 여기 현장에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 유튜버들 다 몰려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대 혼란을 빚지 않도록 임영웅님이 이렇게 그냥 경기 중에 갑자기 라이브를 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것도 임영웅님의 목소리 안 들어볼 수 없죠? 짧은 임영웅님의 이 인사 목소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합니다, 여러분. 여기다 내려놔야지. 여러분, 쉬면서 편하게 보세요. 잘 안 보이나? 이거 들었다 놨다 해줘. 오케이. 자, 이렇게 임영웅님이 축구 시작을 하고 나서 축구 연기가 끝나고 나가지고 임영웅이 다시 이제 인사를 하죠. 여러분,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오네.
운동하시면서 건강 챙기세요. 자, 요렇게 임영웅님이 딱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건강을 꼭 챙기셔라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지금 2월달 이제 설날을 앞두고 있잖아요. 당장 다음 주면 설날인데 요때도 임영웅님이 기습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고, 아니면 임영웅님이 지금 축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축구 컨텐츠 영상이 또 기습적으로 예능 형태로 등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다양한 추측을 통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다음 주죠. 임영웅님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설날 때도 뭔가 이벤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임영웅님의 이런 모습들이 예능 컨텐츠로 등장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축구 관련 컨텐츠가 설날 때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되었던지 간에 우리 아티스트 항상 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외에는 축구 생각밖에 없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공식적인 활동이 조금 잠정적인 휴식 기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죠. 하지만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임영웅님의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는요, 2집 앨범과 함께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 2월부터 5월 사이에 임영웅님의 다음 정규 앨범 발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점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아티스트의 신나는 소식을 좀 전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33회 서울가요대상, 자, 수상자들의 소감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 기사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네요. 최고 앨범상과 최고 음원상에는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둔 세븐틴과 뉴진스에게 각각 돌아갔다. 본상에는 NCT 드림을 비롯하여 강다니엘, 선미, 뉴진스 등등등, 그 중에서도 영탁님과 임영웅님 총 18개 팀이 본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서울가요대상 좀 말이 많았습니다만, 어찌됐건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본상을 수상했다라는 사실은 좀 축하할 만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 서울가요대상에 많이 참석을 했고, 이 서울가요대상에서 상을 받았는데, 이 강다니엘 씨 같은 경우는 본상을 수상했지만 본상 무대를 섰습니다. 만약 우리 아티스트에게 그런 부당함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임영웅님의 또 Do or Die, 이 강다니엘 씨 못지않은 정말 퍼포먼스가 화려한 무대를 이 서울가요대상에서 펼칠 수 있었을 텐데, 참 이런 시상식에서의 불공정함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시상식에서도 좀 보고 느끼는 바가 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임영웅님 2집 앨범이 발매되지 않았음에도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 초까지 그야말로 상들을 싹쓸이해버리고 있다. 축하할 만한 소식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 시작 부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아티스트 아시다시피 2집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다. 2집 앨범이 발매가 돼버리면요, 청룡의 해인 2024년 올해는 정말 역대급의 대기록을 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다시피 임영웅님의 이 다음 앨범은 바로 2월에서 5월 사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1집 앨범 때의 일정을 살펴보면 임영웅님의 앨범이 발매되고 나서 거의 그 다음 주부터 콘서트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임영웅님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 일정을 놓고 봤을 땐 아마 요번 임영웅님의 2집 앨범도 4월 말이나 아니면 5월 초중순에 발매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 발매되고 나서 임영웅님의 타이틀곡과 2집 앨범 노래들 스밍이 본격화되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 대단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티스트의 이 기록들
빼놓을 수 없죠. 임영웅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48주 연속 1위의 기록을 세웠다. 자, 제가 작년 이맘때쯤 이 150주 기록 200주도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야, 이제 2주만 지나면 임영웅님의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50주 연속 1위 기록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 어떤 가수도요, 이렇게 평점 랭킹에서 연속 1위, 그것도 100몇십 주가 넘는 이런 기록 가능하겠습니까? 듣도 보지도 못했다. 그런 기록을 우리 영웅시대와 임영웅님이 해내고 있다. 이번 1월 3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는 41만 3,300표를 받으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많은 득표수입니까?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불철주야 쉬지 않고 임영웅님의 팬활동을 해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대기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음원 성적은 또 어떻습니까? 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가 정말 1억 뷰를 달성하려나 봅니다. 이제 7천만 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예요. 6,900만 뷰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출연하여 화제를 모았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가 6,900만 뷰를 돌파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는 아시다시피 트로트 가수 최초로 14년 만에 지상파 음악방송 프로그램 1위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죠. 그러니 임영웅님의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 계속하여 새롭게 유입되는 팬분들과 기존 영웅시대 분들이 쉬지 않고 스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임영웅님의 타이틀곡들은 언젠가 전부 다 1억 뷰라는 대기록을 똑같이 맞이하는 순간이 저는 왠지 반드시 찾아올 것만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파급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도 보이네요. 히트송 PD. 자, 히트송이라는 음악 예능 방송 KBS 조이 채널에서 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당 PD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조용필, 나훈아, 임영웅 인턴 MC로 모시고 싶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히트송 방송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김미견 PD는 200회부터 새롭게 시작될 20세기 히트송에는 MZ세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프로그램이 되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화려한 인턴 MC들이 대기 중에 있다. 뉴트로의 대표 주자인 뉴진스, 자료의 화면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가왕, 조용필, 영화나 오빠 나오나, 그리고 임영웅을 인턴 MC로 모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MC들이 대기 중인데 뉴진스, 조용필, 나훈아, 그리고 임영웅, 그야말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특급 스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중파 예능방송 프로그램 PD가, 그것도 음악방송 프로그램 PD가 이렇게 임영웅님을 다 꼽아서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아티스트의 이 방송가에서의 영향력과 위치는요, 최상급 오브 최상급이다. 최상급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이다. 저는 이렇게 좀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또 어떻습니까? 또 이런 얘기도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자, 그게 무엇이냐? 화려한 CG, 필요 없는 설 연휴엔 눈물 쏙 빼는 영화들이 대거 등장한다. 그러면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OST 곡이 나오는 소풍 영화도 이렇게 다른 영화들과 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임영웅님의 이 모래알갱이를 삽입하기 위해 엄청난 공을 많이 들인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은 다 이 영화가 개봉을 하면은 지금 달려가서 보겠다. 왜냐? 우리 아티스트의 목소리가 지금 정식 OST 곡으로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우리 수호천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런 또 단독 기사가 하나 났어요. 나문희와 임영웅의 끝나지 않는 미담. 임영웅 콘서트 그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문희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임영웅님 콘서트 때 사연을 보낸 거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사실 이 당시 때 실제로 공연장에 모인 1만 명의 영웅시대 팬들은 물론 그 사연을 접한 다양한 세대의 팬들로부터 응원의 메시지가 나문희 선생님 앞으로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나문희 선생님의 남편분이 이마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고 끝내 하늘나라로 떠나가셨다는 이 사연. 지금 임영웅님의 콘서트 이후에도 많은 대중들, 특히 어린 세대에게도 번지면서 이 나문희 선생님에게 응원 메시지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임영웅님 역시 콘서트장에서 뿌듯하고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사실 실제로 나문희 선생님이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참석하고 나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힘을 얻었다. 감사한 마음을 임영웅 측에도 또 전달했다. 실제로 콘서트장에 가서 노래로 위로받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임영웅님이 오히려 뿌듯하고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전했고, 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일반 대중들이 나문희 선생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니 그 이후 정말 큰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런 후담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소풍이라는 영화에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사용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과 영화의 메시지에 공감하여 곡 사용을 흔쾌히 허락했고, 사실 이 노래가 아시는 것처럼 전액 음원 사용료가 기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문희 선생님과 김영웅님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사연을 알게 된 많은 대중들은요, 큰 감격과 감동을 받고 있다고 해요. 역시 임영웅이구나. 왜 국민 가수, 왜 국민 스타 이런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들이다. 지금 이런 말들이 실제로 많은 커뮤니티와 또 임영웅님의 팬들이 아닌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워낙 많은 이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콘서트가 되다 보니까 사실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임영웅님의 콘서트인데, 콘서트만이 아니라 콘서트 밖에서도 우리 슈퍼스타는 역시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요즘 미스트롯이나 현역가왕 영상도 많이 전달하고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대목이 이거죠. 임영웅님처럼 이렇게 인성과 실력을 모두 갖췄을 때만이 국민적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각종 유튜브 채널에도 임영웅님의 찐팬을 자처하는 이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청이 바로 EBS의 대표적 스타이죠. 근데 사실 이 개청이 역시 임영웅 덕질이 새해 목표다. 응원봉까지 들면서 찐팬 인증을 했다. 돈도 필요 없고 백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임영웅 포에버를 외치는 개청이의 모습이 바로 유튜브 채널 탑골스타 개청이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곳에서 임영웅님을 찾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우새에서 김준호 씨가 또 예비 장모님과 친구분들을 콘서트에 보내드렸잖아요. 자, 이렇듯 이제 방송가와 또 사회에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찾는 이 모습들은요, 끊임없이 샘솟고 있다. 그런데 이게 EBS만이 아니었네요. 왜냐? 이번 한국축구전 대한민국 대 말레이시아 경기 기억하십니까? 아쉽게도 사실 말레이시아에게 무승부를 기록했어. 굉장히 아쉬워했지만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어떠셨나요? 이거 보시면서 임영웅님 생각이 많이 나셨을 겁니다. 왜 났겠어요? 바로 임영웅님이 누구나 다 아는 축구 덕후이기 때문이죠. 축구 덕후로서 이 말레이시아전 임영웅님이 이거 시청 안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땐 무조건 시청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온 국민들처럼 아쉬워하면서도 태극 스타들을 엄청나게 응원했을 텐데, 요번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도 비록 성적은 무승부로 아쉬웠지만 임영웅님의 두 올 다이가 그냥 폭발적으로 쏟아진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는 아시안컵
끝날 때까지,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월드컵송으로까지 임영웅님의 노래가 그냥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어떻죠?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영웅님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상암 콘서트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상암 월드컵 경기장 6만 명 이상이나 수용이 가능한 아시아 최고 규모의 축구 전용 경기장인데 여기에서 임영웅님의 대대적인 빅 이벤트, 전국의 영웅시대가 다 모이는 콘서트가 이제 5월달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없진 않아요. NFT 티켓, 안표 근절이 가능할까? 임영웅 콘서트 표부터도 적용이 어려울 것 같다. 쉽게 말해서 NFT라고 하는 이 티켓 자체에다 고유값을 넣어서 디지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티켓에다 적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임영웅님의 콘서트, 상암 콘서트 규모가 어떻겠습니까? 저는 난리 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꽉 채울 거란 말이죠. 그러니 안표도 평소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던 숫자보다 최소 대여섯 배 이상 많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거 안표들도 엄청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 방법은 뭐죠? 구매 자체를 안 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선 임영웅님이 최근 이렇게 바로 어제 인스타죠. 그러니까 아마 동네 카페를 방문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모습을 보고 임영웅님이 이번 한국과 말레이시아전 축구 경기 응원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방문했다가 사진을 찍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건 임영웅님의 이 보라색 패딩과 화사한 조명 밑에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 이런 반응들이 터지고 있고, 재밌는 건 이 이모티콘입니다. 이모티콘 보면은 뭔가 생각하는 표정, 살짝 웃는 표정, 활짝 웃는 표정인데 이모티콘 뜻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기에서는 요 나무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표정, 그리고 살짝 미소를 머금은 표정, 그리고 활짝 웃는 표정. 그래서 자신의 얼굴 표정처럼 이렇게 이모티콘을 골라서 올린 것 자체도 너무 귀엽다, 이런 반응들이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임영웅님의 다음 콘서트장이 될 것으로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인천 영종도에 세워져 있는 인스파이어, 우리나라 뭐 최대 규모의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스파이어 아레나, 아시다시피 인천 영종도로 향해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개장되고 나서 멜론뮤직 어워즈 작년에 여기서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죠. 수만 명을 운집시킬 수 있는 곳이고, 사실 임영웅님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축구 경기장이다 보니까 인원 자체는 6만 명까지도 수용이 되지만 음향 시스템이라던가 전문 공연장이 아니다, 이 점이 참 아쉬운 점이었는데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발매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하고 끝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전국 투어 콘서트도 숨가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 이미 공연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일정이 굉장히 아마 많이 잡혀 있을 곳이 바로 이 인스파이어 아레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늦어도 여름 때쯤부터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콘서트가 열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아마 눈치 빠른 우리 소천사님들은 벌써 소씨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감이 팍 오셨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2집 앨범이 발매되고 나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안 한다라는 거는 어떤 가수들을 막론하고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다음 콘서트는 바로 인천 영종도에서의 엄청난 대규모의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수호천사님들 공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